창조주가 우리에게 이 몸을 주었을 때, 그리고 감정을 주었을 때,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안 주었을까요? 당연히 주었을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이 아니라 어디 먼 곳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감정은 내 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고, 이 감정을 해소하는 것도 내 몸을 통해서 해소하는 겁니다. 거울 명상을 하면서 잘 느껴지지 않아서 애매모호했던 분들도 이 기법을 적용해서 거울 명상을 했더니 아주 상당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전 기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코입니다. 사실 우리가 화가 날 때 화내지 마, 화내지 마. 그런다고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죠. 불안할 때 진정하자, 진정하자. 그래도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질 때도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런데 간당간당한 통장 잔고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모든 감정들이 하루 종일 내 안에서 뒤엉켜서 막 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내가 다룰 수 없어서 힘들었던 그 감정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 책 라이프 리코딩 중에 일부인 어떻게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감정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길. 부처님도 예수님도 에크하르트 톨레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한다. 감정과 동일시하지 말고 관찰하라. 문제는 여기다. 당신은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억누르기, 회피하기 또는 압도당하기.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은 결국 실패하고 당신은 같은 감정적 패턴의 감옥에 갇혀 지쳐버리게 된다. 대체 놓아버림이 뭐고 흘려보내기가 뭔가? 내맡김은 또 뭔가? 당신은 지금 새로운 길을 발견하려 한다. 그것은 감정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길이다. 나도 이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늘 감정과 싸우려 했고 늘 패배했다. 그러나 지금은 감정이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진리에 다다랐다. 나 역시 평생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감정을 놓아버려라, 현재에 머물러라, 부정적 감정을 흘려보내라 하는 조언을 들어왔다. 하지만 정작 감정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다. 놓아버리라니 대체 어떻게? 하는 혼란스러움과 좌절감이 반복됐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찾아 헤매고 또 다른 책을 읽고.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여전히 같은 모호함과 답답함 뿐이었다. 간절함과 울분이 교차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에게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간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마침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수없이 적용하고 숙련되고 보니 사실 그 기법들은 의외로 쉬운 것이었다. 이제 나처럼 어려움을 겪었을 분들께 내가 그동안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소화해낸 것들을 나누고자 한다. 놓아버림, 흘려보내기, 내맡김, 현존. 사실 이건 당신이 하는 게 아니다. 나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건 감정을 흘려보낸다는 게 내가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저 단 하나만 하면 된다. 바로 몸의 감각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 그것뿐이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 있어 탁한 공기로 가득 찬 방에 들어선 당신이 닫혀있던 창문을 열기만 하면 신선하고 맑은 공기가 저절로 흘러들어와 방 안을 새롭게 정화하는 것과 똑같다.
닫힌 창문을 열듯 당신이 육체의 감각에 집중하기만 하면 자연의 생명력이 당신 안에 쌓여있던 낮고 무거운 감정들을 당신의 몸 밖으로 흘려보내고 당신은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깊은 평온과 고요함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정말 놀라운 점은 이런 현존의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당신의 감정 그 자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놓아버리고 흘려보내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육체로 수없이 경험해온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과 정확히 같다. 정말 하나도 다르지 않다. 감정을 가스처럼 흘려보내는 해방의 비결. 배에 가스가 찼을 때를 떠올려보라. 중요한 회의 중이거나 첫 데이트 자리에서 갑자기 복부에 작은 압박감이 느껴진다. 당황스럽고 창피할까봐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한다. 그것을 참고 억누르면 어떻게 되는가? 복부가 점점 더 팽창하고 불편함은 순간순간 커져간다.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눈앞의 대화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다. 결국 모든 신경이 그것을 참는데 쏠린다. 앉은 자리에서 살짝 몸을 비틀어 보기도 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봐도 오히려 압박감은 더 강해질 뿐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 지속되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배가 콕콕 쑤시네. 가스가 여기저기 돌아다녀. 더 이상 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워 화장실에 가서 복부의 긴장을 풀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긴다면 그것은 완전히 자연스럽게 당신의 몸을 통해 흘러나간다. 그 순간의 해방감은 즉각적이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벗어 던진 것처럼 당신의 온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다시 편안하고 생기 있게 대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당신이 한 일은 무엇인가? 그저 몸에서 일어난 그 감각을 알아차리고 참거나 억누르지 않고 뱃속에서 가스가 움직이는 느낌을 느끼기만 했다. 그리고 가스는 저절로 흘러나갔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가스를 내보낸 것이 아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저절로 흘러나간 것이다. 그렇다면 가스 자체가 문제일까? 가스가 차는 신체 현상이 문제일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자연 현상일 뿐이다.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각. 감정도 정확히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이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배에 가스가 찼다가 흘러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며 수없이 반복되듯 감정도 우리 육체를 통해서 느껴지고 흘러나가는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심지어 감정도 가스처럼 몸에서 감각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배에 차는 방귀나 트림이 내가 아니듯 감정도 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했다. 느낀다는 자체가 모호했던 것이다. 게다가 낮고 무거운 감정들이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가스처럼 너무나 불쾌하고 기분 나쁜 나머지 얼른 그 감각으로부터 도망치기 바빴다. 가스를 일시적으로 참는다고 생명이 위험하진 않다. 그러나 가스를 만성적으로 참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듯
오랫동안 억눌러 온 감정들은 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마치 생명력이 고갈되듯 무기력해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인생 전반이 흔들렸다.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알았지만 뭐라고 딱 꼬집어낼 수 없는 막막한 절망의 시기에 만난 흘려보내기, 놓아버림은 내 인생을 되찾을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다.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 니코딘 감정 사다리 기법은 이제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체되어 쌓여있던 감정은 봄철 녹는 눈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갔고 내 삶도 마침내 건강한 순환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내 안에서도 생명의 에너지가 다시 흘러 넘치기 시작했다. 이 방법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을 때의 반응은 놀라웠다. 가스 비율을 처음 이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 평생 풀지 못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쁨을 느낀다. 내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라는 놀라움과 함께 사납게 날뛰는 말처럼 다루기가 힘들거나 애매모호했던 감정 다루기가 갑자기 명확하고 실용적인 길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당신 차례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경험 해보셨죠?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게 뭐 회의든 데이트 자리든 배에서 느낌이 오죠. 그 불편한 압박감, 서서히 가스가 차면서 이제 그 불편한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이거 아닌데. 지금 이 타이밍 절대 안 돼. 하면서 이제 참습니다. 일단 무시를 하면서 아무 일 없는 듯이 대화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던가요? 이제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압박감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해요. 장에서 시작됐던 게 막 위로 올라와서 명치를 쿡 찌르기도 하고 복부 팽만감, 그 팽만감 때문에 점점 이제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자리인지라 계속 우린 참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이 감정과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감정도 그 순간에 확 올라왔는데 이걸 우선은 막 참으려고 하잖아요. 아무 일 없는 듯이, 태어난 듯이. 여러분 그게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하고 잠깐만 하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딱 앉는 순간 그냥 이거 자연스럽게 후 빠져나가잖아요. 살겠다. 여기에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똑같고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그냥 내가 이 불편한 감각을 집중하기만 하면 얘가 빠져나갑니다. 물론 이게 오랫동안 참아온 분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 아파요. 감정이 몸에 오랫동안 고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쌓여 있습니다. 고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식을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가 이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얼마 안 된 애들은 그냥 하품이나 눈물, 콧물 이런 걸로 빠져나가는데 아주 오랫동안 고착이 되어 있던 감정들은 통증으로 옵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면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내가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이렇게 의심이 되거나 불안한 게 당연해요. 그런데 잘하고 계신 거 맞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저처럼 코피가 나기도 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하혈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 제가 겪었던 현상들이고 저 외에 다른 분들도 겪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오자면 감정은 우리 몸에 차는 가스와 같습니다. 방귀나 트림처럼 자연현상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이 몸을 주었을 때, 그리고 감정을 주었을 때,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안 주었을까요? 당연히 주었을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이 아니라 어디 먼 곳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감정은 내 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고, 이 감정을 해소하는 것도 내 몸을 통해서 해소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너무나 쉬운 거더라고요. 그동안 놓아버림, 흘려보내기, 현존. 대체 이게 뭔지 애매하고 더 이상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기술, 기법이 됩니다. 마치 요리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 레시피대로 똑같이 따라 했더니 그런 요리가 되더라 하는 것처럼 여기 나온 기법대로 따라 했더니 나도 이제 놓아버림이 되네. 이제 감정이 흘러나가네. 드디어 내가 현존이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울 명상을 하면서 잘 느껴지지 않아서 애매모호했던 분들도 이 기법을 적용해서 거울 명상을 했더니 아주 상당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전 기법입니다. 낮고 무거운 감정 에너지가 내 몸에서 빠져나갔을 때의 그 평온함을 여러분도 느껴보실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감정 다루기를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 라이프 리코딩 감정 사다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경험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시면 또 이걸 해봤는데 이게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카페에 오셔서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애매모호한 바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한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저의 경험, 또 다른 분들의 경험이 지금 계속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